자, 현대건설 봤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는요, 현대차하고 다르게 영업이익도 잘 나왔고,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모델로 보시면 돼요. 현대차는 G90, 그러니까 에쿠스 후속 모델 EQ900이죠. 제네시스. 그 효과가 반영이 된 거고, 중형차 쪽은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는 이번에 K7 효과가 좀 있어요. 그리고 기아차가 경차죠. 경차의 강점이 많고, 또 하나는 모닝이죠. SUV가 현대차의 산타페나 투싼보다 기아차의 소렌토, 기아차의 스포티지, 그리고 이번에 새로 또 하이브리드 나온 거 니로, 기아의 카니발. 그러니까 SUV 차량 쪽이 훨씬 더 강해요. 그 점이 주목된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주 소비라보다는 3040이죠. 3040 세대들이 실용성을 따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언급한 것 같은데, 과거의 80년대 올림픽 열었을 때 90년대 그 시절에는요, 소위 말하면 3040 중간 세대죠. 그 시절에 이제 뭐 과장해서 부장급으로 승진한다든가, 예를 들면 직업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본인의 자산이나 어떤 그 직업에 있어서의 승진 효과, 뭐 약간 소득이 증가하면은 너도 나도 없이 차 단계를 올려버렸어요. 세단으로. 처음에는 엑셀 타고 다니다가 소나타로 올리고 그랜저로 올리고, 그것이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행태였어요. 나 소나타 타는데, 나 조만간 그랜저 타. 그럼 그것이 뭔지 사회적으로 내가 좀 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정제된 표현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가 뭐 보여주는 어떤 이런 게 강했던 소비거든요. 90년대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의 3040들은 그런 게 많이 완화됐어요. 실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꼭 그랜저 타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부자야? 남한테 뭐 보여줘? 내가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뭐 남보다 더 뛰어나 보여? 아직까지도 그런 소비 심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과거 오래전부터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실용성을 따져요. 차량의 어떤 세단급이나 이런 급수로 그런 소비 형태를 하는 게 아니라 실용성 위주로 간다고요. 최근에 이제 가족들과의 나들이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캠핑 문화, 먹방 문화 이런 게 활성화되고, 가족 간의 핵가족은 분명히 핵가족입니다. 대가족처럼 한 집에 살진 않아요. 근데 핵가족인데 요즘 보면 이게 핵가족인가 싶어요. 왜? 소위 말하면 친가, 처가 가까워요. 예전보다 더 많은 소통을 해요.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주말 되면 거의 웬만한 그 소위 말하면 중산층 이상이라고 할게요. 서민층 아닌 이상면은 거의 뭐 주말에는 나들이 또는 외식을 해요. 근데 이 교통수단에 있어서 굳이 세단을 할까 하는 게 아니라 좀 공간이 넓은 활용도 높은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냐면, 차 매니아들이 많이 다니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확실히 요즘 이런 실용성 있는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튠업이라든가 빌드업이라든가 드레스업 등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자동차 소비 형태, 소비의 어떤 그 행태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그 기아차가 그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차 모델에 있어서 그런 전략적 차종들의 모델이 지금 현재 소비자층하고 맞아 떨어지는 국면이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기아차가 정말 월등히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현대차를 뛰어넘어서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전략 차종의 흐름이 현재 주로 소비층들하고 많이 맞아 떨어졌다, 그런 효과가 좀 일부분 게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입니다. GNC 에너지랍니다. ID 센터, 인터넷 데이터 센터거든요. 이 국내 IT 분야 점유율 75%인데 ID 센터?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회사는 비상발전이에요. 주 전력이 끊기면, 아니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TV를 보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전원이 나가버려요. 냉장고 꺼져 막 난리 나죠. 집안에서도 뭐 1시간 이상 꺼지면 난리 나고, 특히 한전원 같은 경우 선풍기 들어가고 에어컨 들어가야 되는데 꺼지면 난리 나잖아요. 기업은 어떻겠습니까? 더 난리 나죠.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의 그 비상발전 설치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IT 분야에서는 75%고요. 전체적으로는 비상발전의 점유율은 한 35% 정도 돼요. 이건 약간 정확한 집계는 아니에요. 그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보시면 실적이 600억, 700억, 1100억 매년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이 회사가 진출하고 있는데 해외 수출 비중이 상당히 적었습니다만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 특히 뭐 이제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에 진출하면서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평촌의 메가센터, 평촌 지역에다가 센터 단지를 짓기 때문에 그 단지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 목동이죠. 목동의 KT, 그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부터 시작해서 판교 쪽에 짓는 거에 뭐 대표적인 기업이 SK CNC, 그 외에도 판교가 워낙 많은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에 또 비상발전에 대한 시스템. 그 다음에 이 청라지구에 하나금융이 들어와요. 거기에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 회사는 크게 뭐랄까요? 어떤 경기라든가 경제 부진하고 크게 연관이 없고, 오히려 지금 매출이나 실적이 긍정적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후에도.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7,900원의 지지에서 9,000원, 9,450원의 상승파동 마디. 며칠 전에 윗꼬리가 길게 되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만 당장에 쫙쫙 밀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7,900원이 살아있는 한 내렸다 올렸다 하더라도 상승파동 유지가 되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단기 상승에서의 뭐 대응이 트레이딩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 이슈, 금리 동결 다 아는 사실인데 미 FOMC 금리 향방 결국 6월달 여부거든요. 근데 이것은 오늘 아침에 해석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를 보고 나서 언급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저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중국에 대한 의심을 이제 해야 될 시기가 될 겁니다. 5월달, 6월달 들어가면 중국에 대한 의심을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최근에 계속 나오지만 중국의 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중국이 돈을 계속 유동성을 뿌리고 있습니다만 돈의 순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건데요. 5월달에 왜 제가 어떤 변동성이 나올 때 어떤 이슈들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의심을 한번 브리핑을 할 겁니다. 이거는 또한 여러분들 계속 주목해야 되고, 그런 기사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통화정책 주목, 오늘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저도 싶은데 말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액션을 못 취할 것 같아요. 제 예상은 앞으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 아무 짓도 안 할 것 같아요. 한다면 어떻게 또 장중에 좀 환율의 변화가 있는지도 저도 살펴서 여러분한테 실시간 또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국에 대한 의심은 부동산, 아까도 확인했지만 부동산 부분이기도 하고, 중국에서의 돈이 잘 안 돌고 있다고. 동맥 경화가 중국도 마찬가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건 돈맥 경화. 돈은 풀리는데 돈이 안 돌아. 다 숨어버리고 있다고요. 고액 화폐에 대한 문제점, 뭐 조세 피지에 대한 문제점, 이런 이슈들이 그냥 흘러나오는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이슈를 흘리는 이유는 뭔가 향후에 변화를 주겠다라는 암시일 수도 있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